행복은 돈으로 결정될까?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서 올까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경제적인 안정이 중요한 건 맞아요. 하지만 정말 돈이 많아지면 행복도 자동으로 따라올까요?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돈이 많지 않아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행복을 결정짓는 진짜 요소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행복은 돈이 아니라 이걸로 결정됩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돈이 아닌 진짜 행복의 조건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볼 거예요. 이 오디오북을 끝까지 들으면 여러분도 행복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째, 좋은 인간관계가 행복을 만든다. 돈이 많아도 외롭다면 행복하기 어렵죠.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행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예요. 예를 들어보면 김영수 씨는 큰 회사를 운영하며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하지만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친구들과도 멀어지면서 점점 외로움을 느끼게 됐어요. 결국 그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박수진 씨는 반대로 평범한 월급을 받지만 가족과 친한 친구들이 항상 곁에 있어요. 힘들 때마다 이야기할 사람이 있고 기쁠 때 함께 나눌 사람이 있죠. 수진 씨는 그런 관계 속에서 큰 행복을 느끼고 있어요. 이재훈 씨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정기적으로 친구들과 만나며 소통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다 보니 우울할 틈이 없고 늘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어요. 최민정 씨는 직장 내에서 좋은 동료들과 함께 일하면서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어요. 동료들과의 관계가 좋으니 일이 힘들어도 즐거운 마음으로 버틸 수 있었어요. 정아영 씨는 오랜만에 부모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나서 그동안 느꼈던 외로움이 사라졌어요.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행복에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바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돈이 많아도 혼자라면 외롭지만 좋은 사람이 곁에 있으면 행복은 배가 됩니다. 둘째, 건강이 행복을 결정한다. 돈이 많아도 건강하지 않다면 행복을 느끼기 어렵죠. 건강은 우리가 삶을 즐길 수 있는 기본 조건이에요. 예를 들어보면 이정우 씨는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서 많은 돈을 벌었어요. 하지만 건강을 돌보지 않아 병원 신세를 지게 됐어요. 돈이 많아도 몸이 아프니 하고 싶은 걸 할 수 없었고 삶의 만족도가 떨어졌어요. 박서연 씨는 반대로 소박한 삶을 살지만 매일 운동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어요. 그녀는 아프지 않고 활력 있는 삶을 살면서 매 순간 행복을 느끼고 있어요. 김동현 씨는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이상이 발견되었어요. 그 후로 그는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식습관을 바꾸고 운동을 시작했어요. 몇 달 후 몸이 좋아지면서 기분도 훨씬 긍정적으로 변했어요. 최윤정 씨는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하지만 요가와 명상을 시작한 후 몸도 마음도 편안해졌고 일상의 작은 순간에서도 행복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수연 씨는 부모님이 건강을 잃고 나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건강을 챙기고 지금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부터라도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휴식을 실천해야 해요. 건강을 지키는 것이 곧 행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셋째, 감사하는 태도가 행복을 만든다. 행복한 사람들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요. 반대로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감사하지 않으면 불행하게 느껴지죠. 예를 들어보면 최재훈 씨는 늘 내가 가진 게 부족해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 매일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똑같은 환경에서도 행복을 더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박혜진 씨는 커피 한 잔을 마실 때도 이 순간이 참 좋다고 느끼며 감사했어요. 그렇게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다 보니 삶이 점점 더 만족스러워졌어요. 이강민 씨는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깨달았어요. 한국에서 당연하게 누리던 것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었다는 걸요. 그 후로 그는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정지훈 씨는 건강을 잃었을 때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다행히 회복한 후부터는 매일 건강한 몸을 가진 것만으로도 감사함을 느끼며 살고 있어요. 이윤지 씨는 힘든 하루를 보낸 날에도 그래도 오늘 배운 게 있었어 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작은 것이라도 의미를 부여하며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니 불행한 날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 감사할 일이 뭐가 있을까? 라고 떠올려 보세요. 감사하는 습관이 쌓이면 행복한 순간들이 점점 늘어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서 작성해 드릴게요. 넷째, 의미 있는 목표가 행복을 만든다. 돈이 많아도 목표 없이 사는 사람은 공허함을 느껴요. 반면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에서 더 큰 만족감을 얻죠. 예를 들어보면 김현수 씨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웠지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내가 왜 이걸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을 벌긴 했지만 삶의 의미를 못 느끼니 행복하지 않았어요. 박서연 씨는 반대로 월급이 많지는 않지만 자신의 일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 목표 덕분에 그녀는 일할 때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정우 씨는 오랫동안 목표 없이 살다가 어느 날 마라톤을 완주하는 목표를 세웠어요. 그는 매일 훈련하면서 삶의 활력을 느꼈고 마침내 마라톤을 완주했을 때 큰 성취감을 얻었어요. 최윤정 씨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더 큰 만족을 준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이강민 씨는 그림을 배우면서 삶의 즐거움을 찾았어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더 큰 행복을 준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미 있는 목표를 찾으세요. 꼭 거창한 목표일 필요는 없어요.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 도전해 보고 싶은 일을 찾아보세요. 목표가 있는 삶은 더 활기차고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다섯째, 남과 비교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하다. 돈이 많아도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 불행해져요. 반면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더 행복하게 살아가요. 예를 들어보면 김태호 씨는 SNS를 볼 때마다 자신이 남들보다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친구들은 좋은 차를 타고 멋진 여행을 다니는데 자신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럴수록 그는 점점 더 불행해졌어요. 박소연 씨는 처음에는 남들처럼 더 좋은 집을 갖고 싶었지만 나중에는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이면 충분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자 남과 비교하던 습관이 사라졌고 훨씬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이재훈 씨는 친구들보다
연봉이 낮다고 고민했어요. 하지만 그는 일이 즐겁고 직장 분위기가 좋아서 만족감을 느꼈어요. 돈보다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라는 걸 깨달았어요. 최민정 씨는 결혼 후에도 남들과 비교하느라 힘들었어요. 하지만 남들보다 나은 삶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이 만족스러운지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비교하는 습관을 줄이면서 더 행복해졌어요. 정하영 씨는 남들은 다 하고 있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자주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결국 중요한 건 자기 속도에 맞춰 살아가는 거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과 비교하는 걸 멈추세요. 비교는 끝이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예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면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여섯째, 현재를 즐기는 사람이 행복하다. 돈이 많아도 늘 미래만 걱정하면 행복할 수 없어요. 행복한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을 즐길 줄 알아요. 예를 들어보면 김재석 씨는 늘 나중에 돈을 더 많이 벌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10년이 지나도 그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어요. 박혜진 씨는 반대로 하루하루를 즐기며 살았어요. 오늘을 즐기자라는 마인드로 살아가면서 작은 행복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이강민 씨는 늘 미래를 걱정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일상의 작은 즐거움을 찾기 시작했어요. 정지훈 씨는 과거에 대한 후회 때문에 현재를 즐기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는 후회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서 삶의 질이 높아졌어요. 이윤지 씨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끔 멈춰서 주변을 둘러보며 지금 이 순간이 참 좋다고 느끼는 연습을 했어요. 그러자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를 즐길 줄 알아야 해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행복이 가까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일곱째,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사람이 행복하다. 돈이 많아도 늘 바쁘고 정신없이 살면 행복을 느끼기 어려워요. 진짜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만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예를 들어보면 김동연 씨는 매일 바쁜 일정 속에서 자신을 위한 시간을 전혀 갖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지쳐가고 삶의 만족도가 낮아졌어요. 박진희 씨는 하루 30분씩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삶의 질이 높아졌어요. 그 시간 동안 명상을 하거나 좋아하는 책을 읽으면서 마음의 여유를 찾았어요. 이준석 씨는 늘 사람들과 어울리느라 바빴어요. 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진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었어요. 최윤정 씨는 가족과 친구를 챙기느라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면서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정수빈 씨는 음악을 들으며 혼자 산책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어요. 그 시간 동안 그는 삶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 10분이라도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시간이 쌓이면 더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덟째, 남을 돕는 사람이 행복하다. 돈을 많이 벌어도 자기만을 위해 쓰는 사람보다 남을 돕는 사람이 더 행복해요. 예를 들어보면 김정우 씨는 처음에는 돈을 모으는 것이 목표였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기부를 하면서 더 큰 행복을 느꼈어요. 박민수 씨는 직장에서 후배를 도와주면서 삶의 보람을 찾았어요.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큰 만족감을 주었어요. 이영진 씨는 봉사활동을 시작한 후로 마음이 더 풍요로워졌어요.
남을 돕는 과정에서 자신도 행복해진다는 걸 깨달았어요. 최은지 씨는 친구가 어려울 때 도와줬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나중에 성공했을 때 함께 기뻐할 수 있어서 큰 보람을 느꼈어요. 정하늘 씨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공유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을 돕는 건 나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해요. 작은 친절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남을 도울수록 여러분의 행복도 커질 거예요. 아홉째, 긍정적인 사람이 행복하다. 돈이 많아도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행복하기 어려워요. 반대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김성호 씨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마다 나는 안 돼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의욕을 잃고 작은 일에도 쉽게 좌절하게 되었어요. 박유진 씨는 같은 상황에서도 괜찮아. 이건 하나의 과정일 뿐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려운 순간에도 덜 스트레스 받고 결국 문제를 해결할 힘을 가질 수 있었어요. 이정민 씨는 회사에서 실수를 했을 때 크게 자책했어요. 하지만 상사가 이 실수를 통해 더 배우면 되라고 말해줬고 그 이후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려 노력했어요. 최다은 씨는 한때 건강이 나빠져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하지만 그는 이 기회에 내 몸을 더 챙길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하자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다 보니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어요. 정승환 씨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지만 초반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하지만 어려운 만큼 성장할 기회야라고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했어요. 결국 그는 그 일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작은 일에도 괜찮아. 이 또한 지나갈 거야 라고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려운 순간도 더 쉽게 지나갈 수 있고 행복을 더 자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열째,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행복하다. 돈이 많아도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어요. 자신의 부족한 점을 받아들이고 장점을 인정하는 사람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김나영 씨는 늘 자신의 외모에 불만이 많았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더 나아져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살았죠. 하지만 어느 순간 나는 나대로 충분히 괜찮아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더 행복해졌어요. 박준호 씨는 남들보다 말을 잘 못한다고 생각해서 자신감을 잃었어요. 하지만 그는 말을 잘하는 것보다 진정성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중요해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이한솔 씨는 학창 시절 공부를 잘하지 못한 것이 늘 콤플렉스였어요. 하지만 사회에 나와 보니 공부보다 중요한 것들이 많다는 걸 깨달았고 자신이 가진 다른 강점을 인정하면서 행복해졌어요. 최선미 씨는 완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실수해도 괜찮아. 난 노력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삶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정우진 씨는 남들에게 항상 잘해야 한다는 부담 속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나는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살아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며 행복을 찾게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세요. 나는 나대로 충분히 괜찮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그러면 남과 비교하는 습관이 줄어들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행복은 돈이 아니라 이걸로 결정됩니다. 자, 오늘은 행복은 돈이 아니라 이걸로 결정됩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물론 돈이 많으면 삶이 편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돈만으로는 행복을 살 수 없어요. 정리하자면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감사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 의미 있는 목표를 가진 사람, 남과 비교하지 않는 사람, 현재를 즐길 줄 아는 사람,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사람, 남을 돕는 사람,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야기한 내용 중에서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여러분의 삶이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라며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